안녕하세요.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국내 증시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맞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영대 지수 모두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이 증시 마감 브리핑 자료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통해서 무엇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중요한 흐름이 있었는지 함께 깊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미국 증시는 사실 좀 주춤했는데 우리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어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발휘할까요?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을지 바로 분석을 시작해 보죠. 네.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5% 상승해서 3,219.59포인트. 네. 코스닥은 0.89% 올라서 818.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5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점,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5거래일 연속 상승. 이게 분명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홀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 네. 이건 이제 외부 요인보다는 우리 내부의 동력, 특히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정책 기대감.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책 기대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기대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 이렇게 뭐랄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핵심적인 정책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이게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어요.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씩, 매년 27만 호요. 와. 네,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업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죠. LH가 직접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어요. 아, LH 직접 시행. 네. 이 구체적인 계획 발표에 이제 건설주, 그리고 뭐 시멘트, 페인트 이런 관련주들이 일제히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요.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이걸 좀 완화하는, 그러니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 양도세 완화 검토 발언이요? 네. 이것도 사실 연말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대주주 물량 부담. 이걸 좀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확실히 정부 정책이라는 재료가 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고용 쇼크라고 할 정도였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좀 커진 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정확합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유동성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술주나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아, 그럼 정책 기대감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이 두 가지 호재가 같이 작용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 주체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오늘 이 상승장을 이끌었을까요? 코스피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같이 샀습니다. 쌍끌이 매수였죠. 아, 같이 샀군요. 네, 외국인이 한 2,319억 원, 그리고 기관이 777억 원 이렇게 각각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개인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한 3,85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약간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한 50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외국인하고 개인은 뭐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고객 예탁금은 한 4,800억 원 넘게 들어서 65조 원대까지 올라섰는데 네, 예탁금은 늘었죠. 네,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그 신용융자 잔고나 또 선물 거래를 위한 선물 예수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뭐랄까 시장을 좋게 보면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이중적인 심리가 반영된 걸까요? 아, 네.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중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네.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신호죠. 잠재적인 매수 여력이 늘어났다.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공격적인 베팅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빚내서 투자하는 건 좀 줄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시장 상승 흐름에 일부 동참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잠재적인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있다.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망세가 짙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업종별 또 테마별 온도차는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차별화가 좀 심했죠. 네. 어떤 분야가 특히 뜨거웠고 또 어떤 분야는 좀 소외되었는지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테마부터 좀 살펴보면요. 역시 가장 두드러진 건 앞서 말씀드린 정부 정책 효과. 이걸 직접적으로 받은 건설, 시멘트, 페인트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들. 네. 발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다 보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집중됐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반도체도요? 네.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 움직임, 소위 탈 엔비디아 흐름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또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실적을 아주 좋게 발표했어요.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테마들이 있었나요? 이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은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 표명, 이것과 함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네. 또 미용 의료기기 테마, 리쥬란 같은 피부 미용 시술, 이게 글로벌하게 인기가 식지 않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미용 의료기기 쪽도 꾸준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및 조선기자재 테마. 이쪽은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강화 논의라든지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 같은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늘 특히 아주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조선 쪽에 오늘 특히 강했군요. 네, 오늘 장의 주인공 중 하나였죠.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좀 부진했던 쪽은 어디였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대표주들이 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동차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아, 관세 인하 지연. 네. 거기다가 미국 현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이슈가 좀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미축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약세 테마는 없었나요? 네. 영화 및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좀 약했는데요. 기대작이었던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아쉽게 수상을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테마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건설 관련주입니다. 정보 발표 내용이 구체적이다 보니까 시장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고 강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 총 135만 가구, 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네. 게다가 특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LH가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니까 시장이 즉각적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단순히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시멘트 대표주인 한일시멘트가 한 4.86% 올랐고요. 네. 페인트 관련주인 벽산도 7.48%나 오르는 등 관련 업종 전반으로 온기가 확 퍼졌습니다. 시멘트, 페인트까지 다 같이. 네, 특히 리모델링이나 공사기간 단축에 유리한 모듈러 주택 관련주 있잖아요. 네. 금강공업, 여기는 무려 14.86%나 급등했고요. 와, 14%요? 네,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는 KD라는 종목이 상한가 30% 올랐고요. 동부건설이나 금호건설 이런 곳들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정말 건설 테마가 뜨거웠네요.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탈 엔비디아 흐름이 가속화되는 게 오히려 국내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칩 개발에 막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엔비디아 GPU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던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아,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고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메모리 강자들한테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삼성전자도 오늘 0.86, SK 하이닉스도 1.28%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관련 장비나 소재주,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플러스 9.34%, 유니테스트 플러스 11.04%, 리노공업 플러스 5.95% 이런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자동차 대표주들은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상당히 어려운 하루를 보냈네요. 관세 인하 지연에다가 현지 생산 차질 우려까지 두 가지가 동시에 불거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 연달아 나왔죠.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이걸 위한 행정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그룹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서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기서 불법 체류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 단속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현지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진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기아가 1.59%, 현대차가 0.68% 하락했고요. 관련 부품사인 HL만도도 한 3% 가까이 2.98% 하락하는 등 주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포함해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250의 신고가, 그러니까 약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종목들, 그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테마는 어디였나요? 아까 조선기자재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지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특정 테마, 조선기자재 테마의 거의 폭발적인 시세 분출이었습니다.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였나요? 네,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그냥 집중됐습니다.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만드는 동일 스틸럭스 플러스 29.93%하고 산업용 케이블 체인을 생산하는 CP 시스템 플러스 29.92%, 이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와, 두 종목이나 상한가. 네, 이외에도 선박 의장품 업체인인 오리엔탈 전공 플러스 23.86%, 선박 평용수 처리 장치 등을 만드는 한라 IMS 플러스 22.95%, 또 선박 블록이나 해상풍력 구조물 업체인 세진중공업 플러스 21.76%, 그리고 KS 인더스트리 플러스 19.98% 등등 다수의 관련주들이 20% 안팎의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했네요. 네, 앞서 언급한 이 7개 주요 조선기자재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만 따져봐도 무려 17%가 넘었으니까요. 오늘 이 테마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설 관련주 중에서도 아까 상한가 종목이 있다고 하셨죠. 네, 건설 관련주 중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KDIX 플러스 3.00%가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가장 주목받았고요. 또 정부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진 모듈러 주택 관련주 금강공업 플러스 14.86%나 알루미늄 거푸집 같은 리모델링 관련지인 삼목에스폼 플러스 17.69% 역시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개별적인 이유로 급등한 종목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자동차 부품업체 화승 R&A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피지컬 AI요. 흥미롭네요. 네, 또 의료기기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대형 회사와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온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LNK 바이오도 17%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랑 태양광 장비 사업을 같이 하는 유니테스트 플러스 11.04%, 여기는 양쪽 테마가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11% 이상 상승했고요. 아, 양쪽 모멘텀을 다 받았군요. 그렇죠. 또 리쥬란으로 유명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원텍
플러스 10.93%도 꾸준한 실적 기대감 속에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의 일종인 MLB를 생산하는 이수페타시스 플러스 9.34%는 대규모 증설에도 불구하고 AI 서버 수요 증가 때문에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다 이런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9%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은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네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을 쭉 살펴보니 역시 이 정부 정책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하고 조선기자재 테마의 강세가 대단했고요. 네,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 기대감이죠. 주택 공급 확대나 양도세 완화 검토 같은 것들,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 네, 그 두 가지. 네, 이 두 요인이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유입시켰고 그게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야죠. 업종별로는 그 결과 건설, 반도체, 제약바이오, 조선 및 조선기자재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자동차 대표주들은 좀 부진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큰 흐름,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섹터들, 또 그 움직임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어떤 점일까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올린 이런 정책 기대감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실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좀 면밀히 관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 효과라는 게 단기에 그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부 변수들은 없는지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또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결과라든지 미국의 최종 금리 결정 방향, 혹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변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잠재적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강했던 테마가 내일은 또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변동성은 항상 생각해야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2025년 9월 8일자 시장 브리핑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또 신중한 분석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